자, 이번에는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 그 허가권을 산 거예요? 아니면 허가 안 샀죠. 안 사고 그냥 뭐 다시 허가를 받은 거죠. 취소되기 전에 그냥 아니 그러니까 취소를 다 시켜버렸으니까. 그리고 진입도로가 다 도로로 고시돼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으니까 신경 쓸 일이 없죠. 도로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안에다가 저렇게 개발행위 허가 내서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간다? 하다 보니까 그 바깥에 있는 땅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착공계 취소가 안 된다면서요? 담당자가 얘기했잖아. 착공계를 내놨는데 진짜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으면 안 해주는데 서류만 내놨지 착공하는 흔적이 없으니까 담당자가 자기가 취소시켜버렸다. 이게 담당자의 권한이에요, 그게. 건축법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착공하였으나 실제로 준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담당자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골조가 올라가도 나타납니까? 골조가 올라가면 담당자가 취소를 안 시켜줘요.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착공계는 내놨는데 아무것도 착공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어떻게 했나? 직권으로 취소해버린 겁니다. 제가 건물에 2층 올라간 거 건축 취소해 준 거 못 봤습니다. 근데 언 건만 바닥 공구리 친 건 해줍니다. 바닥 공구리 친 거. 공고는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바닥 공구리 친 걸 갖고 담당자한테다가 이거 취소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취소시켜 준 적은 있습니다. 그 양평 땅은 한 10몇 년 전에. 이번에 저기 보면은 이번 며칠 날이죠? 우리 추천 물건이 언제죠? 이번 주 토요일 25일이죠. 이번 주 25일 토요일에 저기 보면은 저쪽에 그 바닥 공구리 쳐놓고 된 다세대 지으려고 착공해다가 중단된 땅이 경매로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거 착공계 냈거든요. 허가 취소 안 시켜줍니다. 가격이 반 가격 떨어졌어요. 제가 이번에 추천합니다. 그거. 추천하면은 제가 추천하는 날 이거는 낙찰을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된다? 그 허가권을 사올 수 있다는 걸 내가 설명시켜 드립니다. 그런 것을 그 실전 사례 갖고 어떻게 했었는데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 추천 물건을 가지고 설명할 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데 이거는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허가권은 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권을 사와야 된다. 그럼 이 허가권을 사오려고 할 때는 어떤 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와야 된다는 것을 물건 놓고 설명해 줄 겁니다. 사실 제가 보면은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물건을 추천하다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강의를 줄이고 하다 보니까 2번을 하지 않습니까? 2번 하다 보니까 사실은 15일치씩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먼저 주 내가 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5일 날 추천할 물건 다 정리돼서 지금 복사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딱 21개 제가 지금 추천하고 골라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 그거 보면은 가격이 50%로 떨어진 것이 있는데 50%까지 떨어졌을 때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낙찰을 받았을 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50% 아니니까 70%, 80%가 떨어졌어도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50%까지 떨어진 것만 내가 골라갖고 이것은 무슨 문제점이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점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을 제가 물건 추천할 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때 이번 25일 날 지금 물건 추천할 때 거기 들어보시면 이렇게 착공계를 해서 지금 1층 바닥까지 다 쳐놓고 계단까지 또 올라와 있는 그것이 중단된 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에 토지가 약 2,500평 정도 되는 것이 30억짜리가 15억까지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도와주든지 경매 전문가가 다른 사람 경매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이 경매로 낙찰받지 못하게끔 트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담당자가 도와준 것도 있지만은 이 개발업자가 혹시 개발하다가 미분양이 됐을 때 경매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이 사지 못하도록 트릭을 걸어놓은 물건이 이 물건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홍빛으로 된 것이 이것이 뭐야?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 경매로 나와서 분양을 했는데 12채인가 되는데 여기 하나 있죠, 이 집 하나. 요거 하나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분양을 못하고 땅 전체와 도로 전체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앞에 여기 노란 거 있죠, 여기 노란 색깔. 여기 있습니다. 노란 색깔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란 색깔이 이 단지 안에 들어가는 진입 도로인데 이 진입 도로를 개발업자가 명의신탁으로 다른 이름으로 돌려놓은 거야. 그렇고 경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 이것만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착공계는 안 냈어요. 근데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 허가가 한 6개월은 기한이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건축가에 갔습니다. 건축가에 가서 이거 건축 허가가 다 죽고 나면은 새로 건축 허가 받는데 문제 있습니까? 했더니 건축가 담당이 여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도시개발과에서는 다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 담당자 가서 허가를 싹 다 죽이고 새로 허가를 받으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노란 거 있죠? 노란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냐 했더니 도로 사용승낙이 아니고 하수, 배수구 사용승낙 받아오라고 합니다. 여기 집 하나 지어져 있죠? 동도로 인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있죠? 도로 포장이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건축과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브레이크를 건다? 어디? 뭐 가지고 브레이크 건다? 배수로 갖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권을 사오든지 허가권을 싹 다 죽이고 처음부터 허가를 새로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거는 30억이 넘어가는 땅이다 보니까 저거를 낙찰을 잘 받으면 한 10억을 벌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된다? 다 추려야 하는 거죠. 허가를 새로 받는 방법도 하고 사오는 방법도 하고 양쪽에다가 어떻게 한다? 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축가에 가서 허가 받은 데를 물어봤더니 설계사무소 가르쳐 주더라고. 설계사무소가 오산에 있더라고요. 오산에 갔습니다. 담당자 만났습니다. 허가 내준 데 만나가지고 이거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데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사용승낙으로 받아만 오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이게 허가를 다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았었는데 우리 선배가 이 개발회사에 들어가서 설계 변경하는 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변경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만약에 사용승낙을 받아오면은 허가를 다시 다 받아주는데 돈 얼마 먹히냐 했더니 한 7천만 원 정도쯤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허가를 받은 사장님 아니야 했더니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 좀 번호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한 4, 5년 돼갖고 전화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뭐 전화 연락을 한번 해보죠 했더니 핸드폰 갖고 이렇게 찾더니 여기 있네 했더니 핸드폰 자기가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탁자에다 이렇게 끊어놓고 저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다가 눌러서 전화가게 신청하더라고요. 띠 소리가 나는데 한 대여섯 번 벨을 가는 소리가 나니까 어떤 분이 아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더라고. 그랬더니 어이 받으시네 말씀해 보십시오 주더라고. 그 제가 전화를 받아갖고 사실 내가 여기 설계 사무실에 와 있는데 사장님 전화번호를 알았다. 이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허가권을 한번 살려고 지금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수원 어디로 오십시오. 근데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말고 월요일 날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제가 사무실 갔습니다. 사무실 갔더니 우리 강실보다 한 2배가 큰 건설회사인데 건설회사가 망했고 저 하다가 망해서 그런지 직원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그 내가 그날에서 만나자 그랬으니까 나 만나느라고 그 사장 혼자서 나와서 그 큰 방에 회장방에 혼자서 있다가 내가 이렇게 갔더니 아유 어서 오십시오 그러더니 앉으시오 했더니 누치한데 오신다고 고생했는데 오셨으니까 차 한 잔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회장이라는 분이 전에다가 믹스 커피를 한 잔 타주더라고. 탔더니 자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도로 저한테 넘겨주시고 여기 집 12개 건축허가 받은 게 있는데 그 좀 넘겨주십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듣더니 그 뭘 원하신다면은 뭐 제가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넘겨드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허가권을 넘겨드리면은 저한테는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건축허가 새로 받고 다 한다 그러면 개발행위까지 다시 봐시면 한 1억 한 2천에서 3천 정도쯤 들어가겠더라고요. 다 비용이. 그래서 내가 2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 2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했더니 한 1분 동안 가만히 생각하더니 2억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이 땅 만드는 데만 해도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 요 진입 들어가면 쪼가리 땅 있고 쪼가리 땅이 2개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땅이 2,500평이다 보니까 진입도를 6m를 만들어야 되는데 6m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쪼가리 땅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 진입도로 만들라고 돈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억만 받고 이거를 넘겨주기는 어떤다? 안 됐다. 자 그러면 2억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내가 3억 갖고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네? 올려? 3억 올려, 2억 5천 올려? 2억 5천. 물어봐야죠. 얼마나 받을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는 더 이상 흥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고 서로가 전화번호를 주고 명함 주고 받았잖아요. 아쉬운 사람이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는 방법 말고도 건축허가를 처음 썼다 다시 받는 방법도 있죠. 그렇잖아요. 저는 2가지 방법을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한 가지 방법은 2억을 제시해서 사오는 방법을 하나를 내가 출하해봤고 내가 속으로 느끼기에는 저쪽 2억 가지고 저쪽을 한 1분 정도 했으니까 내가 3억 제시하면은 살 수 있겠고 언제든지 3억 정도만 된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 내가 마진이 될 수 있는가 안 되고 나한테 마진이 얼마나 들어오겠는가를 다시 계산해보고 결정했죠. 거기서 뭐 2억 5천 주겠다 3억 준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알았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유동화 해설로 넘어갔죠. 쉽게 얘기하면 MPL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MPL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화 회사에다가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유동화로 팔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MPL 회사만 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MPL 회사가 아니라 일반인도 살 수 있었던 때 그때 얘기입니다. 사겠냐 그랬더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19억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가지고 19억 하지 말고 17억만 해서 사자. 그랬더니 18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좀 깎으려고 얘기를 했죠. 내가 이거를 건축허가를 살려고 그 허가 받은 사람 누구누구를 내가 만나러 갔다. 만나러 갔는데
허가권을 내가 2억을 준다 해도 안 판다 그러더라. 결국은 3억을 요구하는 건데 내가 당신한테 MPL로 17억 주고 사도 내가 3억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다 보니까 나는 20억이 들어가는 거다. 근데 20억 이상 주고 사게끔 되면은 나한테 마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담당자한테 한 17억 정도에 좀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왜 살려고 애쓰십니까? 그냥 허가를 다시 받으면 되죠. 그랬더니 아니 담당자가 허가를 받으려면 저기 뭐 하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그러던데 했더니 아이 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한번 보실래요? 보여주더라고. 이 MPL 담당자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다. 이게 지금 보면 근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도로나 이런 것을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MPL 담당자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제가 이렇게 처리해놨으니까 그 허가권 사시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종이 한 장 주는 거예요. 여기 제가 보면 여기 책에 낼 때는 제가 이 이름하고 전화번호 담당자를 다 지웠는데 저기 보면 실질적으로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담당자가 다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1번 보시겠습니다. 평택시청 송탄 출장소 건축가요. 여기 우리 땅이 보면 옛날에 송탄이 있었고 평택이 있었는데 송탄이 평택에 합쳐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탄에 관한 것은 송탄 출장소야. 저는 처음에 못 모르고 평택시청 가서 이걸 담당자를 찾으러 갔더니 그건 송탄 출장소니까 송탄 출장소에서 송탄 출장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송탄 출장소의 담당자 MPL 담당자가 여기 어떻게 한다? 그 얘기했던 건축가 여직원한테 질의해서 답변 받아놓은 거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목적물 토지의 진입도로 평택시 덕곡동 261-11은 지목이 도로이며 평택시 도로관리대장상 등재대 상태이므로 도로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배수로 등이 해당 필지를 지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를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의 후 토지 사용 승낙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축가에서는 도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사용 승낙서 없이 해줄 수 있지만은 자기네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과에서? 도시개발과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배수로 등과 관련하여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밑에 그러니까 건축가 담당자 답변입니다. 그 밑에 2번 보시겠습니다. 2번은 뭐냐면 누구죠? 평택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관리팀이죠.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누구냐면 송탄 출장소의 직속 상관입니다. 송탄 출장소의 담당자가 나한테다 뭐라 하면 하수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그건 송탄 출장소 담당이고 그 송탄 출장소의 직상급 기관인 뭐야? 평택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관리팀 팀장입니다. 팀장이 답변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평택시 덕곡동 260-11은 이미 준공이 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상태이며 평택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된 상태이므로 경매 목적물 토지의 인허가 변경 시 도로 소유자의 토지 사용락서 불필요함. 배수로 등과 관련하여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 함은 이미 당해 도로로 배수 관로 및 전기 선로 등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처럼 이미 도로가 준공되고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미 당해 도로가 배수 관로 등이 매설되었음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인허가 변경 시 토지 사용 승낙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이 담당자가 이거를 어떻게 한다?
만들어 놓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교수님은 저를 모르시지만요. 도시님 교수님 토지개발 강의 저 여러 번 들었고요. 저는 교수님 잘 압니다. 얘기하면서. 그러신 교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 다 놨는데 무슨 그거를 허가권을 살려고 몇 억을 준다고 그 애를 쓰십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진짜 10여 년 전에 도로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해결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8억 주세요. 내가 더 깎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았다, 18억. 근데 미안하지만은 복사한 거 이거 지금 나 받아온 거 복사해서 한 장 좀 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은 제가 토지의 대가이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으니까 제가 복사는 해드리는데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막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받아 갖고 왔습니다. 받아가지고 평택 그 통탄 출장소 이 도시개발과에 있는 가서 다시 갔습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거 허가를 좀 이렇게 상관 없이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아이, 허가 받아오셔야지 된다고. 제가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한테 얘기했죠.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가 한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알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하고 내가 이 송탄출장소 지적 상관이 이게 쓴 거 있죠? 보여줘서 이거 한번 보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 담당자 이걸 다 읽어보더라고. 아주 심각한 거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얘기했지. 아무렇지도 않고. 여기 평택시에 직속 상관이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당신 혼자서 담당자 혼자서 이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땅을 가지고 사용수로서 받아오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 좀 의심하지 않겠어? 딱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로관리대장에 올라가 있으면은 또다시 사용승낙서 안 받아도 된다는 아무 판례든지 근거 하나만 갖고 오시면 그냥 허가 새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MPL로 18억에 사기로 된 거니까 23억을 18억에 산 겁니다. 이 바로. 사서 18억에 낙찰을 받고 20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18억에 사고 얼마를 대출 받았어? 20억을 대출한 게 2억이 남은 거야. 이 낙찰을 받고 이 주도했던 사람이 상당히 똑똑해요. 내가 보기엔 나보다 더 똑똑해. 교수님, 이거 2억 대출 받아갖고 2년 동안 이거 제가 이자 내고서 어떤다?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 내지도 않고 18억 주고 사서 20억을 대출 받아갖고 2년 동안 2억을 갖고 이자를 내더라고.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노무현 정부에서 평택으로 어떤다? 이전한다. 삼성에서 구독에 들어간다. 해갖고 평택이 땅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이 당시에 2년 전에 이게 110만 원꼴, 그러니까 우리가 한 90만 원꼴을 주고 산 거거든요. 2,500평을 18억 주고 샀으니까 이자 내고 2년 기다리니까 이 땅이 250짜리 된 거야. 야, 그래갖고 내가
이거 했더니 야, 이 사람이 진짜로 된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그냥 한번 어떻게든지 분양서 빨리빨리 팔 생각해갖고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난 150에 팔으면 되지 않냐 138년 된지 않았는데 아이 교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저 이거 기다릴 겁니다. 해갖고 한 2년 기다리고 나니까 한 20만 매덕이 그냥 바로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난 땅입니다. 이해가셨죠? 제가 지금 요 설명드린 것은 도로대장의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의 고시가 되었을 때에 된 것은 이렇게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도 된다? 된다. 이거를 제가 좀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 도로가 있을 때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만들었을 다고 생각이 되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2011년 5월 이전에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현황도로가 있을 때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가 조례 동도로에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보고 동도로를 이용하여 집이 지어져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아 이거는 내가 이 땅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안 받아야 되는지 아까 45제 남의 땅을 이용할 때는 윗줄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밑에 줄은 사용승낙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데 맨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사용승낙 받아야 되고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을 때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건축법에서 도로로 고시되어 있다면 사용승낙서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결론이 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고 오늘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는데 126페이지입니다. 현황 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 질의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이 법이 많이 개정돼서 한 것을 제가 이게 설명한 건데 여기 질의하고 답변은 이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옛날 한 20몇 년 전 이전에 일선의 군청이나 구청에서 건축가에서 일하던 그 공무원들이 이거를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줘도 되는지 내주면 안 되는지를 잘 모를 때에 직접 상급 기관에다가 질의하고 답변 받은 걸 내가 20년 전 거를 이렇게 두 개를 내가 옮겨놔서 책에다 심어 놓은 건데 20년 전 거나 지금이나 건축법상 도로냐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냐는 것은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 자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위에 질의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에 포장된 현황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하고 질의를 했더니 회신이 건축법상 도로로 하면 건축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됨. 제가 어떤 땅을 가지고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과도 관계없고 주인과도 관계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담당자가 위에 상급 담당자가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과는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밑에 거 보시겠습니다. 질의. 너비 6m의 통과도로상에 국유지인 대지가 가로막고 있을 경우 이를 통과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했더니 그 밑에 보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이렇게 있죠. 위의 대답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것임 했고 밑에 대답은
주인과 지목과는 관계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이 다릅니다. 답변이 다른 이유는 위의 질문과 밑의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다르게 나온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축법상 도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 질의 답변 2개만 뽑아서 제가 여기다 책에다 실어 놓은 거거든요. 위의 질문과 밑의 질문의 차이가 뭡니까? 위의 질문과 밑의 질문의 차이를 아시는 분은 아,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되는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놓은 거예요. 자, 위의 질문과 밑의 질문의 차이가 뭡니까? 위에 밑에 거는 지적권. 지목과는 관계 있고 주인과도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위의 질문과 밑의 질문의 차이는 위에는 6m가 포장된 것입니다. 밑에는 포장된 것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는 너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장이 됐을 때는 줄자로 재면은 이게 6m인지 5m인지 4m인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6m, 비도시역에서 4m다 보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안 된다고 하는데 비포장 도로인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야 돼? 저쪽 담장 끝에서 이쪽 담장 끝까지 재? 아니면 저쪽 도랑 밑에서 이쪽 도랑 밑에까지 어디가 도로를 쓰고 있는 땅이야?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는 것이지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서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폭이 중요한 데고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이 넓이가 6m냐 4m냐 3m냐 2m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현황 도로가 있어도 포장이 안 된 현황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면 어떤다? 건축법상 도로를 제대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를 도로로 쓰겠다고 근거를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포장이 돼 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는 되긴 됐는데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도로인지 건축법상 도로인지 건축법상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도로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너비가 중요하지만은 건축법상 도로라고 해서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이걸 강의를 했으니까 집에서 몇 번이고 재수강을 해서 들어보시고 책을 잘 보시고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시게 되고 그때 제가 물건을 실전 투자 물건을 골라줄 때에 설명을 해줄 때 제 여기서 했던 것이 이것이 무슨 내용이었었구나 어떻게 했었구나 하는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끝마치도록 하고 건축법상 도로냐 아니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가가 내주냐 안 내주냐는 법률적으로 OX 논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